안녕하세요. 오늘의 질문 강국진입니다.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유리알 유의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1943년에 이 유리알 유의를 발표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요. 이 책은 1930년부터 집필했으니까 13년 동안 집필한 헤르만 헤세의 마지막 장편 소설입니다. 유리알 유의는 기본적으로는 미래 소설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보다도 오히려 몇 백 년이 지난 그런 먼 미래에 요제프 크네이트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유리알 유희라는 것의 달인입니다. 이런 달인이 어떻게 사는가, 그런 것에 관한 소설이라고 하니까 미래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소설이긴 하지만은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라던가 조지 오웰의 1984년 그런 것과는 달리 어떤 그 기술적인 미래가 보여지진 않고, 이것은 말하자면 인류의 미래, 정신적 미래에 대한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책에서 말하는 유리알 유희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그게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유리알 유희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학문적인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집약되어진 종합 예술이라고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했기로는 이 유리알 유희를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냥 이것을 하나의 예술로 이해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각이라던가 음악도 있지만 뭐 피리를 만드는 장인이라던가 혹은 물리학이나 어떤 수학 같은 그런 학문의 깊은 단계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중국 사람이나 조선 사람들이 한문 시를 지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문으로 지어진 시는 엄밀히 말해서 한국어로 번역이 되지 않습니다. 운율의 문제도 있고 한문으로 지어진 것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그 느낌이 다른 말로 번역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한문시라는 것은 한자를 늘어놓기만 하면 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이 있죠. 한문시는 한문으로 쓴다는 것 자체가 형식이고요. 그래야 한문을 읽는 사람이 뜻을 전달받을 수 있고, 또 그 운율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시는 아무 형식도 없이 그냥 막 말하면 한문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형식을 지켜야 한문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앞에서 말한 학문이라든가 예술이라고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서양의 고전 음악도, 수학이나 물리학 같은 학문도, 혹은 포도주를 만드는 것도, 초밥을 만드는 것도 어떤 것들을 점점 더 좋게 만들려고, 혹은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어떤 지식을 더 축적시키기 위해서 어떤 형식을 점점 개량하는 것이죠. 그럴 때 명품이 만들어지고 형식이 만들어지고 전통이 생겨납니다. 말하자면은 이태백이나 두보 같은 유명한 시인이 나타나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시풍을 바꾸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지고 쌓여진 그 전통이 그 어떤 엄격한 형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오랫동안 쌓여진 지식과 경험의 탑으로 전통이 쌓여지고 나면 새롭게 그 분야에 들어든 사람은 이런 전통하고 경쟁을 하거나 저항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모차르트나 두보 같은 사람이랑 한판 싸워서 내가 이기겠다 이렇게 주장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그런 형식을 어기는 것은 비윤리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헤르만 헤세가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이 인류의 미래에 인류는 유리알 유희라는 어떤 그 고도의 그 학문적 혹은 예술적인 단계를 추구하게 되지만 결국은 그 안에 갇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 갇혀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술은 대중과 유리되게 됩니다. 많은 대중은 유리알 유희를 존경하기는 하지만 더 이상 자신들이 직접 자기의 삶과 그 유리알 유희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요.
그래서 문제는 이런 문제를 느낀 그 유리알 유희의 명의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주인공 요제프 크네이트는 카스탈리엔 최고의 엘리트였는데요. 그는 카스탈리엔의 세계를 매우 사랑합니다. 이 카스탈리엔의 세계는 학문의 세계일 수도 있고 예술의 세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발레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 발레의 세계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제프 크네이트는 유리알 유희를 하는 카스탈리엔의 세계를 매우 사랑하지만 이 세계가 죽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세프 크네이트는 동료들과 학생들을 떠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니까 유리알 유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사이로 가기로 합니다. 이 책은 그렇게 짧은 책은 아닌데요. 전반적으로 말하면은 이게 줄거리의 전부 다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어떤 공통적인 느낌이 어떤 강렬한 두 가지의 그 대비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데미안 같은 소설을 보면 선의 세계가 있고 악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세계가 강렬하게 대비되면서 주인공이 선의 세계에서 악의 세계로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그리는 소설인데요. 마찬가지로 그 유리알 유희도 그 유리알 유희가 통하는 세계, 그 세계를 아주 아름답게 그립니다. 그 세계가 어떤 세계냐? 그 세계는 말하자면 질서의 세계, 그 다음에 시간을 초월한 진리의 세계, 진정한 아름다움의 세계, 그런 것이죠. 저도 그 어떤 학문을 했던 경력이 있는데요. 그런 공부를 했던 경력이 있는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런 것들이 더더욱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과학적인 영원한 과학적인 법칙을 찾는다던가 이런 그 진리에 대한 추구의 정열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삶이라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욕망을 절제하고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마치 종교적인 사람처럼, 그러니까 스님이나 수도승이 이렇게 그 종교적인 그 시설에서 평생에 바쳐서 신을 추구하듯이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멋지고 아름답고 그 목표가 훌륭하다라는 것을 그 헤르만 헤세는 이 유리알 유희라는 그런 그 수단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와 동시에 그 헤르만 헤세가 보여주는 것은 그 세계가 결국은 닫힌 세계고 모두를 죽이는 세계라는 것이죠. 사실 헤르만 헤세 소설은 그 예를 들어서 그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소설 같은 것과 같이 읽으면은 굉장한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하루키 소설 같은 것에서는 그렇게 막 절대적인 것을 추구하고 뭔가를 위해서 막 인생을 다 바친다든지 이제 그런 태도 같은 게 없죠. 그래서 훨씬 더 개인적이고 어떤 거대한 가치나 명분은 없는 그런 가벼운 삶을 하루키 소설 같은 것에서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헤르만 헤세 같은 소설을 읽으면은 그런 그 절대적인 그 진리를 위한 삶, 이런 그 고전적인 삶의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문제는 헤르만 헤세도 이런 것이 아름답지만 망해가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죠. 이 헤르만 헤세가 이 책을 썼던 때가 발표했던 때가 1943년이고 그 쓰기 시작한 건 1930년이라고 하니까 헤르만 헤세가 이 책을 썼던 것은 유럽에서 세계 1차 대전하고 세계 2차 대전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헤르만 헤세는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유럽이 이 뭔가 어떤 그 전통 속에 어떤 형식 속에 갇혀서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느끼면서 이 소설을 쓴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그
느껴지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그 유리알 유희에 대한 소개를 끝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것이 20세기 초반의 유럽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21세기를 사는 현대인이 봤을 때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그 카스텔리엔, 유리알 유희의 세계를 말하는 카스텔리엔이 마치 오늘날의 그 학문의 세계, 혹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날의 대학의 세계, 이런 것과 굉장히 유사하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카스텔리엔이 결국은 어떤 자기의 그 형식을 막 추구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대중과 유리되고, 대중들은 그 카스텔리엔이 아름답지만 자신들의 그 일상의 삶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의 어떤 대학이라든가 학문의 세계들도 보면 이제는 너무 복잡해졌죠. 너무 복잡해져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존경심을 들 수는 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런 게 정말 내 삶과 관련이 있는가? 우리 이런 그 유리감을 느끼게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런 그 헤르만 헤세 같은 사람이 말한 그 문제를 벗어날 수 있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날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한 것이기도 한데, 다시 한번 더 강조해 주고 싶은 것은, 말하자면은 요즘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절대적 진리를 찾는다던가, 어떤 그 종교적 삶을 산다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사소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때가 많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원칙이나 그 질서가 상실된 세계랄까요? 그런 21세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리알 유희 같은 책을 읽으면서 그런 고전의 세계를 비록 소설에서조차도 나중에는 그 주인공이 그 세계를 떠나지만 다시 한번 느껴보는 것이 참 좋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영원한 세계가 되지는 않더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순수하고 어떤 좀 더 문자 그대로 영원한 것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좀 더 오랜 시간이 동안 그 가치를 견뎌내는 어떤 것을 추구하고, 이런 삶이 아름답지 않은가. 그냥 매일매일 순간순간 어떤 느낌, 그래서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무의미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어떤 그 고전의 삶, 그런 고전의 삶은 역시 아름답지 않은가. 우리가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것, 그런 것을 꼭 후회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런 것, 이런 느낌을 이렇게 되살려 준다는 거. 이런 게 저한테는 참 좋은 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예술 작품을 읽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일상에 빠지지 않는 데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비록 널리 알려진 소설이고 거의 그 7, 80년 전에 쓰여진 소설이긴 하지만, 오늘날에도 헤르만 헤세의 유리알 유희 같은 책을 읽으면서 오늘날을 돌아보고, 또 혹은 현대의 어떤 일상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우리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질문.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유리알 유희를 소개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세요.